저희가 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, 법원에서 영장 기간이 만료가 돼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가서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분은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그 본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취했던 사람입니다. 도대체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?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?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.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소 발끈했습니다. 회유를 할 거면 구속을 시켜놓지 석방될 사람을 무슨 우리가 회유를 하냐, 이런 반박이거든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구속 수감이 계속 이어진 상태라면 뭐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변호인 접견도 막을 수 있고요. 제한된 환경에서 이 검사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구속이 이제 만료된 상태에서 사회에 있으면 뭐 소환 조사 요구 또 하겠지만 그 부분도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응해야 하는 것이고, 유 전 본부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.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의 기존 변호인들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.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날 전후로 해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수차례 이거 통화 기록 안 남기려고 영상 통화까지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건 언론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오히려 회유와 협박의 위험성은 그쪽이 더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이제는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만료를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회유다, 뭐 증거 진술 조작이다라고 하는 건 황당한 노릇이겠죠.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우리는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. 예. 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에서 뭐 이 수사의 절차적인 문제나 형평성에 대해서 따지는 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다만 김의겸 의원처럼 뭔가 이게 회유가 있었고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있었고 진술이 조작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수사 과정 전반을 의심하고 좀 왜곡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.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약에 좀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면 그 요인이 무엇일까? 다양한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. 또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 진술이 바뀌었다, 이렇게 또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으려면 이 진술 외에 입증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진술뿐이면 예. 회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회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? 그 피의자가 검찰의 말을 믿는 것이겠죠. 검찰의 말을 믿게 하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. 예. 그동안은 장해찬 이사장 말대로 계속 압박하고 그 안에서 접견도 뭐 좀 제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굉장히 겁을 먹게 예. 만들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좀 환경 변화가 존재해야 피의자가 진짜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 것은 유동규 그 전 본부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. 예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진술뿐이라면 유동규가 회유된 것이라면 그럼 유동규의 말에 따라서 그게 거짓이 섞여서 나와도 오염된 진술이 나와도 그것인 것처럼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유에 의해서 그 생각이 조작까지 넘어가는 정도로 예. 말이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추궁을 하는 것이죠. 예. 이제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. 그 이후에 11시 반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이 내용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막아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달라지지 않을까, 이런 분석도 많더라고요. 뭐 서른 의원도 최근에 쓴소리 많이 하고 있고요. 전재수 의원도
이분이 참 대선 때 열심히 이재명 대표 도왔었는데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쓴소리 했다가 또 개딸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. 예. 저는 좀 균열의 전조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. 이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가 되면 수사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끝까지 안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. 또 관건은 이미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. 그 부분은 판결이 굉장히 빨리 날 수밖에 없는데 1심이 뭐 권고사항으로는 6개월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밀려도 1년 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텐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는 당내에 숨죽이고 있는 구친문 현 친명계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 불과 1년 반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의 정당이었습니다. 2020년 공천 친문들이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체포되어 있는 김용 부원장 분당 갑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못 이겼거든요. 김병관 전 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패배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분들이 대선 거치면서 다 친명이 돼 있어요. 그 말은 무엇입니까? 원래부터 뿌리 깊은 친명은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. 7인회 정도 제외하면. 그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쉽게 네. 친명이 된 사람은 또 쉽게 잠시만요. 탈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